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황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차분히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대응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팀이 사업장 등 현지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조사팀이 현지에서 앉아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소가 허락이 되느냐. 그럼 장소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용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조사받는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팀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설치가 되고 각종 그 전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조사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료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실하게 그때 자료들을 찾아서 갖다 주고, 실제로 오래된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이게 너무 오래된 자료여서 이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는 서류를 고의적으로 늦게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성실하게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 조사나 또 특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의가 있느냐, 지적을 했는데 이의가 있느냐, 또는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일 부분이냐, 이걸 판단을 우선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이의가 있다.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요. 그건 이런데요. 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그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최대한 조사팀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이의를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충분히 해명을 해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즘도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세금 부과를 해라, 이런 내용이고,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 법원에서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이게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조사 공무원들은 국세청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는 조사팀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억울한 세금의 불복 청구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등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팀에게 양해를 구해서 거래처 등의 확인을 하시더라도 조금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마치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거래처에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신뢰관계에, 거래처와 우리 회사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팀에게 친절하게 좀 해 주십시오. 거래관계 조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좀 해서 중요한 거래관계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이 센스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조사입니다. 금융조사는 구체적으로 금융조사를 옛날에는 이 조사 공무원들이 뭐 구체적으로 은행 지점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냥 이렇게 회신을 받고 이런 절차를 많이 이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금융조사는 어떻든 강제조사, 물론 별도의 그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만 금융조사 대상이 되면 강제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거래 원장을 제출 요구를 하면 원장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사팀의 조사 공무원들이 그거를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는 그런 절차보다 우리가 원장을 출력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조사팀에 그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성실하게 협조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특별조사 시간,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조사 착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네, 예를 들면 회사에 어떤 또는 집에 목욕탕 천장에 환기통 할 때 뭐 하는 그런 부분에 중요 서류를 감춰 놓는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 뒤에 타이어, 스피어 타이어라고 그러죠. 그 타이어 놓는 그런 장소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한다. 조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빈 서식함, 박스인데 아무리 박스를 열어봐도 빈 서식만 있는데 맨 아래쪽에 중요한 서류를 감춰놓은 그런 것도 다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서류들을 어디다 감춰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감출 서류가 없도록 평상시 우리가 성실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여러분들 아까 전산조사요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산조사요원들은 실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를 하고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은 파일을 비밀번호를 해독을 해서 다시 찾아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체를 예치를 해가서 아주 전문가에게 복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감춰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춰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산이라든지 각종 서류 증빙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감춰서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가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